안녕하세요. 오늘은 1-48페이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1, 조건부 1시트, 여기 조건부 1시트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A4에서 H 18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역을 잡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끌든지 아니면 여기 시작점 찍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끝점, 여기 끝점을 찍으시면 전체 요렇게 범위만 잡힙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잠시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번 중에서 여기 학번 중에서 일부를 2024니까 4개네요. 이렇게 4개를 자르라는 뜻이지요. 학번 중 일부를 잘라서 사용해라 이런 뜻이니까, 즉 왼쪽에서 4개를 자른다. 2024로 시작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왼쪽에서부터 4개를 잘라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 함수를 보시면 밑에 첫 번째 삼각형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에 대해서 미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레프트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L-E-F-T 레프트에서 가로 열고요. 여기서는 뭐 탭이나 이런 걸 못 쓰니까 가로 열고, 여기가 문자, 여기에는 첫 번째 인수에 오는 애는 문자가 있는 셀을 찍어도 되고 문자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문자 컴마 자르는 개수 요렇게 써주면 요게 레프트 함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는 써야죠. 는 레프트 여기가 A4잖아요. 그러면 A4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A4 마우스로 A4는 찍으시면 돼요. 손으로 지금은 여기 제가 예제를 쓰느라고 쓰는 거고, 여러분은 A4를 할 때 마우스로 꼭 찍어 주셔요. 이제부터 셀 주소는 마우스로 찍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컴마 4 요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요 값은 얼마 나오냐면 2024가 나올 거다 이런 뜻이죠. 아니네요. A4에는 2025네요. 2025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녀석 A4번 셀 하나만 자르는 게 아니고 A4번에서도 잘라야 되고 A4번에서도 잘라야 되고 A5번에서도 잘라야 되고 또 A6번에서도 잘라야 되고, 이렇게 셀 주소를 바꾸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죠? 즉 A라는 A열은 안 바뀌고 4는 4 됐다, 5 됐다, 6 됐다, 7 됐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요런 구조를 가져야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셀 주소를
어떻게 바꾸느냐? 먼저 A4가 찍힌 상태에서는 레프트 이렇게 했고, 요 A4가 찍힌 상태에서 F4번 키를 한 번 누르면 F4번 키를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셀 참조가 요런 구조를 가져야 돼요. 요런 구조. A에는 달러가 잡혀 있어야 되고, 4에는 달러가, 여기 4에는 달러가 안 잡혀 있어야 되고, 요런 셀 주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셀 주소를 우리는 혼합 참조라 하고, 그리고 얘는 A 달러가 있는 A는 안 바뀌고 4만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달러의 위치는 키보드에서 키보드에 F4번 키를 눌러서 이 달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영역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창이 나옵니다. 창이 열리게 되죠. 창이 열리면 그 바로 아랫부분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에 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레프트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거기에 F4번 키를 아니네요. A4번 셀을 누르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F4번 키 두 번 누르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4 쓰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는 다운편에 2024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렇게 써주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는 레프트에 A4에 컴마 4가 같으냐
2024 요렇게 화면에 그 상자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좀 더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표까지요. 이때 중요한 거는 2024를 따옴표 없이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left라는 함수가 문자 함수이기에 결과가 문자로 가지고 온다. 문자로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 때문에 결과는 문자로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안에 넣어야 되겠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서 요거를 선택해서 문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화면에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았고 1번 영역 선택, 2번 여기 있죠? 홈에 지금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눌러져 있으니까 다시 누르면 안 돼요. 자, 이만큼 중간쯤에 왔더니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맨 아랫부분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찍으면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상자가 생겼어요. 여기에 는 써주고요. 레프트 가로 열고 마우스로 셀 주소는 항상 마우스로 찍으셔야 돼요. 다른 거로 찍고 방향키로 다니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클릭했고 요렇게 달러가 다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F4번 키를 한번 눌렀더니 4에 묶였어. 그래도 안 돼. 한 번 더 눌러. A에 묶이면 A는 안 변하고 4번은 4, 5, 6, 7, 8, 9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A4번, A5번, A6번, A7번이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니까 A는 묶어놓고 4번은 풀어놓고 요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컴마 4, 4개를 잘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레프트 함수를 쓰면 4개를 잘 나오면 2025는 잘 나오지만 이 레프트 함수 자체가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를 문자로 보여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문자가 되기 때문에 는 2024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따옴표 안에 반드시 찍고 2024라고 따옴표 찍고 열고 닫고가 항상 짝입니다. 요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해주고 여기 서식 누르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글꼴이 여기 있지요. 글꼴색은 표준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파랑이라고 글씨 나오지요. 파랑에
땅에 확인. 그러면 요창이 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 요렇게 누르면 이렇게 2024년에 해당하는 것만 파란색이 나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 또는 안 나왔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결과가 안 나오면 1번은 범위를 안 잡고 하는 방법은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우리 교재 1-4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요. 조건부 서식을 잘못 작성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에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을 클릭한다. 또는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범위를 잡았는데 조건부 서식까지 만들었어.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로 가면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요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그 아래쪽에 보면 규칙 관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규칙 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요렇게 방금 전에 작성한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그럼 걔를 찍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규칙 편집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시고 두 번째 서식에 가서 제대로 됐는지 해주고 확인 이렇게 나와서 확인 누르면 여기가 바꿔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1-49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조건부 서식 1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부 서식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2번은 1-50페이지예요. 자, 1-50페이지에 가보면 문제를 먼저 볼게요. A4에서 G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란 뜻이지요. 블럭 잡을 때 Shift 눌러서 잡으시면 좋고요. 시작점, Shift 끝점. 아니면 마우스가 이렇게 하얀 십자가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에 셀 중간에 놓고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셔도 돼요. 반드시 위에 필드 제목은 빼고요. 자, 영역에 직위가 차장이면서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뭐 이면서 또 뭐뭐 이고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동시에 조건이 여러 개이고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경우에 and라고 하는 함수를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nd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우리 문제 보면 and 함수 사용 이렇게 써있네요. 1-50페이지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을 보면 예를 들어 A가 크다. A가 말로 쓸게요. A가 500 이상 이고죠. A가
이고 또는 이면서 A고 이면서 A가 700 이하이면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못합니다. 수학에서는 우리가 A가 크거나 같다 500 and 그리고죠. and 그리고 A가 작거나 같다 70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못 씁니다. A가 컴에서는 A가 는 and 중간에 있는 and가 빠져나오고요. and A가 크거나 같으냐 500 그리고 and가 빠져나간 자리에 컴마 그 다음에 A가 작거나 같으냐 700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있던 요 and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고 그 and 자리에 요렇게 컴마가 들어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표가 요렇게 주면 될까요? 여기도요. 아이고 반대로 갔네요. 여기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요 end가 여기로 컴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구조가 엑셀에서 쓰는 엑셀에서 쓰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컴이라 하지 말고 엑셀이라 할까요? 엑셀은 이렇게 함수가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4에서 G15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자,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 사용 여기까지 일단 가요. 자, 여기까지 왔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직위가 그러면 직위는 이 직위라는 글자를 찍는 게 아니고 범위 잡은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직위가 차장이면서 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는 뭐뭐이면서는 and를 쓰라 했으니 and 가로 열고 자, 직위는 여기를 찍으면 되죠. 앞으로 우리가 범위 잡은 요 밑으로 쪼르륵 내려갈 거니까 C4가 C는 달러가 붙어야 되고 C는 달러가 붙어야 되고 C4가 같으냐 다음표에 찾아 다음표 찍고 and가 빠져나간 자리는 컴마 그리고 다시 누가 총급여는 글씨가 아니고 범위 잡은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총급여가 그리고 F4번 두 번 누르면 달러 위치가 ABCD 열에만 있고 행은 풀어지는 거죠. 이것이 미만은 부등호 요렇게 가야 되죠. 작다 5 000 000 이렇게 해주고요. 가로짝이 중요합니다. 열었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닫아줘야 돼요. 이거이면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색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서식으로 가서 굵게 찍어주고 색에 와서
요 녀석이 빨강이고요. 요거는 진한 빨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안 되고 빨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또 한 번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등호라고 얘기하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부등호라고 일단 표현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함수든 조건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 부등호를 잘못 쓰면 어쨌든 답을 얻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 먼저 써봐야 되겠네요. 부등호 중에서 자, 여기 부등호 기호가 비교 연산자 기호고 여기는 의미라고 할까요? 여기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비고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쓰면 우리는 얘는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문제나 이런 데서 크다란 말도 나오지만 다른 말로 초과라는 말, 무엇을 초과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크다로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다와 같다가 모이면 크거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줬고요. 얘는 이상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나옵니다. 여기 저 위에처럼 500 이상이거나 이럴 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작다. 요거는 미만이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작거나 같다는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요거는 같다. 자, 문제생에는 뭐뭐이면 이런 말이 나오면 뭐 A면, B면, 뭐 10과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고요. 요렇게 써요. 요거는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뭐뭐가 아니다. 또는 뭐뭇을 제외하고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같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이렇게 해주고 얘는 바깥쪽 테두리로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죠?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요렇더라. 자, 요걸 알아야 우리가 활용이 되니까요. 자, 요거 한 번 더 가지고 갈게요. 자, 조건부 3번으로 가보시죠. 조건부 3번. 자, 여기에도 요걸 일단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조건부 3번은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51페이지고요. 뭐뭐 또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이 뭐뭐 이거나 또는 뭐뭐 또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오아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문제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오아와 레프트 함수를 썼네요. 앞에 두 개 섞었네요.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자,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전체 범위는 잡았고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 사용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서는 P이거나 S이거나니까 오아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오아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글자가 니까 레프트죠.
레프트 체험 코드 찍고 F4번 두 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컴마 1 하나를 잘라서 문자니까 따옴표 안에 물어봐 줘야 되죠. P이거나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컴마 다시 요거를 제가 복사해 갈게요. 레프트 다시 S이거나 이렇게 쓰고 요렇게요. 마우스로 다니면 요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키보드로 다니면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마우스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요 조건부 서식 쓰실 때는 가로 닫고 방향키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렇게 P이거나 또는 S이면 서식에 가서요. 굵게 그 다음에 빨강으로 하시오. 빨강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녹색으로 하래요. 이건 굵게는 없고요. 보통이고요. 녹색으로 하시오. 확인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가로가 어디 짝이 하나 빠졌나봐요. 레프트에 여기가 큰 가로 죄송합니다. 여기가 레프트 가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식에 가서 돌아왔고 확인 누르면 자 요렇게 P이거나 S이거나니까 좀 많죠. 자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서는 조건이 만약에 데이터가 조건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서식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요 녀석이 속초 바다체험장 요 녀석이 S가 아니고 X다. X 요거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초록색인데요. 요렇게 색이 다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서식도 사라져. 이걸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S로 써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살아났죠. 이게 조건부 서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부등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1-52페이지 보면 참조 얘기 나왔는데 한 번 누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F4번 키 눌러서 참조를 바꾼다더라. 요거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의 수식은 일반 수식이나 함수를 입력하는 경우처럼 수식을 입력할 때는 맨 앞에다 반드시 는 먼저 입력해야 한다. 조건부 서식에는 는 대신 더하기를 써도 컴퓨터는 는으로 인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 시 셀 주소에 달러를 붙이는 이유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셀과 같은 행에서 서식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이론 부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